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아스톤빌라와 뉴캐슬은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는 사이이지만 홈팀인 아스톤빌라는 이득을 잘 챙기는 편이고, 빌라가 홈에서 2013년 이후로 뉴캐슬에게 승리를 내어준 적 없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리그 홈에서 10경기 중 9승 1무를 기록 중이며 득점력을 투사하는 모습이 짙은 편이에요. 당연히 뉴캐슬의 기동력은 많이 올라온 모습이라서 디뉴의 이탈 이후에 조금 불안해진 오프사이드 라인 구축이 변수지만, 공격진이 상대 수비진을 기동력에서 이기지 못하는 전력은 아니에요. 뉴캐슬 유나이티드. 뉴캐슬이 풀럼을 원정에서 잡아내면서 받았던 10일의 휴식일의 이득을 많이 본 모습이지만, 수비진의 대부분이 30대로 A전 커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예요.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생기는 공간을 100% 커버하기엔 수비진의 기동력에 아쉬움이 있는 상태이고, 휴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삭이 보여주는 결정력은 매우 좋은 편이에요. 홍박사 의견, 오버 2.5. 양상에서 아스톤빌라의 승리로 기록할 것 같아요. 뉴캐슬의 휴식일이 길었지만 에이징컵으로 인한 수비적인 이슈는 휴식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두 팀의 대진에선 홈팀이 이득을 더 많이 챙기는 편이고, 이번 시즌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결정에 큰 힘을 실어줘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증원을 지워버리고 전방에 힘을 주는 5-0-5 포메이션은 점유가 되는 팀을 상대론 밸런스에서 붕괴를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셰필드의 경우 중원을 유리하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팰리스가 주도권을 쥐는 건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수비진에 떨어지는 기동력이 문제라서 실점 가능성이 그다지 낮지 않은 모습이에요. 셰필드는 더티하게 시간을 끄는 모습이 있지만 추가 시간이 길어진 EPL 환경에선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지금 오픈 플레이에서 유일하게 35점의 실점을 넘긴 팀은 셰필드뿐이고, 세트피스에서 대응도 불안정해서 상대가 무리 증원을 잘 못 쓰는 팀이더라도 셰필드의 실점 루트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여전히 있어요. 홍박사 의견, 오버 2.5. 팰리스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예요. 중원을 지워버리고 달려드는 것으로 팰리스가 주도권을 쥐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실점할 상황에선 주도권을 잡는 편이 높지만 셰필드가 그 이상으로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오픈 플레이나 세트피스에서의 대응이 깔끔하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도 해요. 루턴타운은 좁은 흠에서 압박 강도를 높여서 상대를 당황시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압박을 쓰는 게 브라이튼에게는 오히려 상성에서 밀리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해요. 브라이튼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상대 압박을 기다리고 압박을 풀어 나올 때에도 어려움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브라이튼이 흠이긴 했지만 첫 대결에서도 내고를 허용하면서 루턴이 브라이튼의 화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브라이튼은 실점률 커버가 저번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미토마와 머치의 동반 이탈을 5경기 중 7골 1도움으로 페드루가 메워주는 등으로 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브라이튼이 상대의 압박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빌드업을 잘 구사하는 편이라서 루턴의 플랜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역습 상황에선 어느 정도 약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브라이튼의 장점은 득점력이에요. 홍박사 의견, 오버 3.5. 양상과 브라이튼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턴이 압박의 강도를 늘려서 홈 경기를 치르는 편이지만 오히려 압박을 기다리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편인 브라이튼이 그 특성을 이용할 것 같아요. 오픈 플레이에서 화력은 브라이튼의 페드로의 폼 상승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풀럼의 문제가 되는 건 중앙에서 빌드업은 팀님의 주도로 되는데 넘버 9이 이것을 결정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트피스 옵션이 플랜한 에버튼보단 낮고 이번 시즌의 세트피스 실점이 2골뿐이고 에버튼을 상대로 최근에 3승 2무로 상성이 매우 좋은 상태예요. 풀럼이 신승 양상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버튼은 4-4-1을 바탕으로 오픈 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좋아요. 하지만 에버튼의 약점은 세트피스를 커버할 수 있는 전력에게 약하다는 점이에요. 헤더라는 옵션에서 리그 1위인 루턴을 상대로 잡아먹히는 천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되려 자신들도 세트피스에서 8골을 허용하는 등 자신들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편이다. 홍박사 의견, 풀럼이 승리를 기록할 것 같아요.
오픈 플레이 수비에서 에버튼도 매우 좋은 편이다. 언더 2.5 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풀럼이 더 꾸준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이고 풀럼이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적은 편이라서 에버튼의 플랜 A 세트피스에 큰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노팅엄 포레스트 노팅엄은 중원을 잘 쓰지 못하는 게 이겨야 하는 브리스톨 같은 상대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스널을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거두는 등 아스널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스널이 증원을 잘 못쓰는 팀을 상대로 점유나 공격권 유지에서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드러낸 건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스널도 중원을 비워버리는 팰리스를 압도하는 건 매우 어렵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저번 경기 2골을 기록한 마르티넬리의 부상 소식과 함께 마갈량이스의 세트피스 2골이 들어간 걸 감안하면 아스널이 팰리스전 5골의 기록을 다시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노팅엄이 아스널에게 흠에선 실점을 잘 줄인 점도 부담일 수 있어요. 홍 박사 의견 아스널이 더 우세할 것 같아요. 노팅엄이 아스널을 상대로 흠에서 강했다는 걸 감안해봐도 중원을 잘 못쓰는 누누 감독의 리스크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아스널이 중원을 비우는 팀을 상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5골의 성과를 또 기대하기엔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추가된 것과 마르티넬리의 부상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에요.